이 씨앗을 본 사람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난 이걸 삼켜버렸고 무려 18년 동안 품어왔지. 아버지가 유언으로 말씀하셨거든. 씨앗이 몸속에서 싹을 틔우면 황골탈퇴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싹이 트기 전까지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입을 여는 순간 하늘의 진도를 사게 될 테니까. 18년 동안 모두 날 벙어리로 알았고 내일이 바로 약속된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약혼녀 강낙희가 큰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들이댔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임천에게 시집가지도 않겠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머리가 아픈지 무심코 나를 쳐다보았다. 겉모습은 아주 훌륭한 소년이지만 안타깝게도 벙어리인데다 영근조차 없는 패물이라니. 반면 그의 딸은 욕품 영근을 가진 천재로 이미 청현종 장로의 제자가 되었으니 서로 급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여보, 정 안 되겠으면 라키 대신 여설이를 시집 보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강씨 가문 사람들의 시선이 강여설에게 향했다. 초록 옷을 입은 소녀, 아름다운 자태의 그녀는 동생 강낙희보다 훨씬 예뻤지만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집안에서의 지위가 훨씬 낮았다. 아버진 곁에서 더 모시고 싶어요. 제발 시집 보내지 말아주세요.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무기력하게 어음했다. 강정양은 이를 악물더니 무릎을 굽히며 말했다. 이 아비가 무릎이라도 꿇어야겠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갈게요. 시집 가면 되잖아요. 허락하는 그 찰나에 그녀의 눈엔 서러움이 가득했다. 강정양은 그제야 눈을 일으켜 안도하며 웃었다. 임천,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남구석에 평온하게 앉아 천천히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강씨 가문은 라키를 보낼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여설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계획이었지.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종이와 펜을 꺼내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숙부님, 여설이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강가에서 보살펴준 지 10년, 혼약은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나 역시 파혼할 생각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강씨 어르신을 구한 뒤로 이곳에 얹어 살기 시작했고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강씨 가문은 날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도 떠날 때가 되었다. 강정양은 쪽지를 보더니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그는 진작부터 날 쫓아내고 싶어 했으니까. 하지만 뇌영상은 짐지부여하는 척 날 붙잡았다. 그의 속셈을 모름이 없지. 그녀는 딸의 앞길을 위해 나와 결혼하게 되면 딸의 인생이 망가질까 두려웠던 거다. 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는 강여설을 보며 마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그녀를 구해준다 해도 나중엔 더 비참해질 것을 알았기에 강여설은 유일하게 날 친절히 대해준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에 너무 슬픈 나머지 크게 알아두은 적이 있었다. 강씨 가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날 정성껏 돌봐준 건 여설이뿐이었다.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어 결국 결혼을 승낙했다. 유영상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고 서둘러 혼례를 치르고 싶어 했다. 강여설은 눈물을 닦고 퉁퉁 부은 눈으로 내 앞에 왔다. 따라와 봐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난 여설이를 따라 그녀의 방으로 갔다. 방은 몹시 초라하고 간소했다. 여설이는 화장대 앞으로 가서 거울 아래 서랍을 열더니 구석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자잘한 은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바보같이 의승낙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냐. 배은망덕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을 뿐이지. 동생이 청현종에 들어가고 나면 당신을 모질게 대하면서 어떻게든 쫓아내려 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여길 떠나요. 당신마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쪽지를 적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아무리 구박해도 난 갈 수 없어. 그녀는 말을 이어가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나는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앞으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지. 여설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이 더 동그래졌다. 당신, 말을 했어요? 벙어리가 아니었나요? 내가 벙어리라고 말한 적 있나? 그동안 계속 벙어리인 척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뒷짐을 지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2번이나 크게 쳤다. 놀란 감은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고 여설이도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을 떨었다. 내 표정은 무거웠고 다시 입을 닫았다. 조금 전 입을 연 탓에 기운이 샜고 그게 천둥의 분노를 불러온 것이다. 여설이는 내 표정에서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알았어요. 알았어. 더는 묻지 않을게요. 얼른 짐 챙겨서 떠나요. 어머니가 당신이 속인 걸 알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안 가. 남아서 너랑 결혼할 거야. 이제부턴 내가 널 지켜줄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당신 형크는 나보다도 약하잖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응시했다. 전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여설이는 나의 담담하고 확고한 눈빛에서 마음속 깊이 따스함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돈주머니를 다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발그레해진 얼굴로 말했다. 받아요. 이건 날 데려가는 지참금이에요.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다.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한 소녀가 전 재산을 내놓으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레 내 옷매무새를 만지며 멍하니 뭘 보고만 있어요? 이 아저씨는 청렴하게 사셔서 남겨주신 재산도 없으시잖아요. 이게 당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참지 못하고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감싸 안아 품속에 꼭 안아주었다. 여설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그저 내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그녀가 당황하며 외품에서 벗어났다. 저 빨래하러 갈게요. 도망치듯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난 돈 주머니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여설아, 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맞이해주마. 같은 시각 유영성의 침실 안에서 이모, 어떻게 사촌 동생을 그 폐물 같은 임천에게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제발 그 결정을 거둬주세요. 여설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육정은 유영상의 조카이자 삼풍연근의 천재였다. 유영상은 어릴 적부터 그를 가문으로 데려와 키워냈고 그는 기대에 부응하여 20살에 벌써 연기 5층에 도달해 유영상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 체면을 한껏 세워주었다. 유영상에게 유일한 고민거리는 육정이 강여서를 몹시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정아, 다른 건 이 이모가 다 들어주마. 하지만 이 일만큼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육정의 비통한 표정을 보자 그녀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만약 은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제가 가서 혼례 준비를 돕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혼시키자.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그의 미소는 점차 사라지고 비열한 본색을 드러냈다. 새벽녘 강씨 저택 서원의 소박한 방. 나는 초조하게 서성였다. 오늘만을 18년 동안 기다렸다.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담담히 씨앗이 트길 기다렸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자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눈부신 빗줄기가 구름을 뚫고 방 안으로 쏟아졌다. 거의 동시에 내 몸속 씨앗의 껍질이 갈라졌다. 나는 서둘러 갑오좌를 틀고 앉아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의식 속에서 새싹이 돋는 걸 보았다. 그것의 등장은 마치 무시무시한 존재를 깨운 듯했다. 세상을 멸망시킬 듯한 벼락이 내렸고 그것을 땅속으로 물으려 했다. 하지만 새싹은 천천히 펴지며 쏟아지는 벼락을 가볍게 흡수했다. 씨앗이 천지를 삼키는 광경을 지켜봤다. 벼락을 양분 삼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했다. 막을 수 없음을 깨달은 벼락이 점차 잦아들었다. 폐하고수에서 초록빛이 쏟아져 나와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고 단전에 연근이 잉태되었다. 연근, 내게 연근이 생겼다. 18년을 기다린 환골탈태가 시작됐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르고 연근을 자세히 살피던 나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다. 투명하다. 내 연근이 투명하다니 아무런 색깔이 없었다. 감나키의 연근은 짙은 푸른색,
요품 전설 등급을 상징한다. 가장 높은 등급은 백색 연근으로 국품을 의미한다. 하지만 투명한 연근은 들어본 적 없다. 측정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바로 그때 나는 갑자기 발견했다. 무성한 태어신 나무 가지 위에 커다랗고 투명한 열매들이 열려 있었다. 가장 낮게 매달린 열매 속에는 공법의 비책이 봉인되어 있었다. 고등 신버, 신명경. 나는 깜짝 놀랐다. 유선성의 명문가인 강가조차 가장 높은 공법이 황급 중등검법인데 열매를 따려고 점프해봤지만 우형의 힘이 나를 바닥으로 눌렀다. 머릿속에 정보가 스쳐 지나갔다. 최하단의 열매를 따려면 경지에 도달해야만 한다. 곧 어두웠던 의식세계가 사라지고 다시 초라한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강씨 저택을 나와 측정탑으로 향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측정탑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미 많은 소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들도 있었다. 정아, 오늘 재측정대는 절대 긴장하지 마라. 탑주님 말씀이 지난번엔 긴장해서 결과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더구나. 육정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강나키에게 집중됐다. 나머지는 재능에 따라 배분되는데 그는 남들보다 한 단계 뒤처져 받는 자원의 차이가 컸다. 그래서 이번 재측정에서 진정한 실력을 증명해야 했다. 만약 삼풍 상등만 나온다면 이모가 어떻게든 문중을 설득해서 예의적으로 강씨 검법을 배우게 하나. 육정은 몹시 흥분했다. 강씨 검법, 황급 중등 공법이자 유산성 상위권의 강력한 공법이다. 핵심 혈종만이 접할 수 있는 것. 강가에서 눈치 보며 산 지 10년. 드디어 핵심에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기뻐하던 찰나 익숙한 인형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음진, 내가 여기 웬일이냐? 나는 차분하게 종이에 적었다. 너랑 같은 이유다. 실력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 나는 계속 덩어리 행세를 할 생각이다. 남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육정은 고개를 저으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이미 예전에도 수차례 측정을 해봤지만 매번 연근이 없다는 결과뿐이었다.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연근이란 건 타고나는 거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쁘냐?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때 문이 열리고 나른해 보이는 노인이 걸어 나왔다. 늘 하던 대로 하겠다. 성적이 우수한 자는 공법을 상으로 준다. 사람들은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수십 년 동안 상을 받은 건 강락기본이었으니까. 탑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두가 동시에 측정실로 들어갔다. 성문이 닫힌 뒤 중앙에 떠 있는 수정자를 보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정자 앞으로 다가가 그의 손바닥을 올렸다. 다음 순간 수정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바닥에서부터 파동이 솟구쳤다. 적색 문금을 지나 거침없이 등색 문금까지 올라갔다. 나는 초조한 마음을 조금 가라앉았다. 파동은 순식간에 황색을 찍고 내세운 기세로 녹색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어 가장 위적인 흑색 문금까지 돌파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펄풍, 이미 유선성 최고 기록이다. 하지만 측정은 끝나지 않았다. 파동은 단숨에 최고 문금까지 치솟았다. 백세, 내 눈이 커졌다.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눈에 서렸다. 구품 연금, 전설적인 등급이다. 그런데 파동이 멈추지 않았다. 수점자 끝은 아무 표시도 없는 여백이었지만 파동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결국 수정자를 뚫고 나와 밀실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연근이란 말인가? 파동이 튀어나가는 순간 옆방의 육정은 자신의 수정을 보며 파동이 선풍 중등과 상등 사이에 멈춘 걸 봤다.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올라가라고. 제발 좀 올라가라고. 육정은 수정자를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선풍 상등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간발의 차이로 미달이었다. 바로 그때
내 방에서 나간 파동이 그의 방을 스쳤다. 강한 기운에 휩쓸린 육정에 수정자 파동이 다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백색 눈금에 멈춰섰다. 탑주는 대나무 의자에 누워 한 손엔 붓을, 다른 한 손엔 명보를 들고 있었다. 육정의 밀실에서 문틈 사이로 백색 빛이 뿜어져 나왔다. 탑주는 눈을 비비며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벌떡 일어났고 의자는 기운에 밀려 멀리 날아갔다. 노인의 얼굴엔 경악이 살아있었다. 구품 연근이 나타났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백광이 비치는 건축탑 전체가 새하얗습니다. 빗줄기가 되어 하늘로 솟구치더니 구름층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강약희가 명상을 마쳤습니다. 온몸에 연기가 감돌고 두 눈은 초롱초롱 빛납니다. 곁에 선 강정양은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야키야, 연기 9층을 돌파했구나. 이 어린 나이에 우리 고주성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역시 유품 연극이라 수련 속도가 빠른데 당연하지. 청운종에 가게 되면 황급 중등이다 고등 신법을 얻어 수련이 더 빨라질 거다. 모디가 견문지로 흰 비출기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죠? 검측탑에서 나타난 거야. 설마 대단한 연근이 나타난 건가?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오래전 이웃 벽운성에서 팔풍 연근의 천재가 나타났다고요. 연근을 검측할 때 검은 빗줄기가 하늘로 치솟았는데 지금 저것과 똑같았어요. 강낙희는 믿기지 않는 듯 빗줄기를 보며 어느새 붉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도한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주성에 자신을 뛰어넘는 자가 있다니. 점점 사라지는 빛을 보며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검을 버려둔 채 검측탑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인지 꼭 확인하겠어. 강정양은 그녀가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몹시 궁금해져 발걸음을 빨리 해 뒤쫓았습니다. 흰빛 줄기 때문에 고주성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무인이 미친 듯이 검측탑으로 몰려왔습니다. 100년 만에 기경을 보려고요.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죽었다던 노족장들도 나타나 천재의 진면목을 보려 다툽니다. 옆방의 모인들도 밖으로 나와 육정의 성문 앞으로 모이더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화를 목격했어. 신화라고. 전설의 구풍연근을 직접 보다니. 구풍이면 무조건 최강인가요? 당연히 구품이 최강이지. 전설엔 구품을 넘는 연근도 있대. 무극 연근이라고 부르던데 형체도 그림자도 없어서 투명한 색이라더군. 구품보다 수백 배는 강하다는데 그런 연근은 신화에 다 있고 현실엔 존재하지 않아. 옆 밀실에 있던 나도 당연히 이 소동을 감지했습니다. 설마 육정이 구품 연근이라고?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천부적 재능이 있다면 왜 강가 자원을 10년이나 축내고도 강약기에 유품보다 못한 걸까? 생각에 잠겼을 때 내 수정척이 다시 반응했습니다. 못에서 푸른 광원이 날아와 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빛이 사라지다. 두 번의 공법이 나타났습니다. 청풍진경이라는 황급 고등 신법과 칠송검결이라는 황급 고등 공법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와 어찌 됐든 공법들과 투명 연금만 있다면 단시간 내에 급성장할 겁니다. 공법을 챙겨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육중한 문소리에 시선이 쏠립니다. 겨우 흥천이었네. 깜짝 놀랐잖아. 육정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육정이 나온 줄 알았네. 응천은 이번에도 연근이 없나 보군. 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법을 굳이 드러낼 필요 없겠죠.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게 상책입니다. 난 지금 의지할 곳이 없으니 이천이 드러나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덤덤하게 미소 지었죠. 능청, 너도 여기 있었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강낙희와 강정양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태연한 표정으로 쪽지에 적었습니다. 육정이 구품 연근으로 나왔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승부욕 강한 그녀는 충격을 못 이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탄식하며 위로의 말을 한마디 적었습니다. 수련에 매진하며
미래를 기다려라. 강낙희는 그걸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물이 그렇게 즐겁니? 어이없군. 화풀이를 왜 나한테 해? 강정양의 도착을 알게 된 탑주가 재빨리 달려오더니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정양은 뽕 둘 바를 모릅니다. 이어 고주성 제1의 당자인 성주 역적풍도 인사하러 옵니다. 강가주,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오. 강씨 가문의 쟁룡이 납구려 억지 미소를 짓는 역적풍을 보며 강정양은 꿈만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선물을 들고 가도 문전박대 당했는데 이제는 먼저 호의를 보이다니요. 응거하던 고수들도 친근하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강정양은 한참 멍하니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게 다 육정 덕분임을 알았죠. 육정의 공모임을 깨달았습니다. 유영상이 위풍당당하게 다가옵니다. 여보, 내가 반대를 무릅쓰고 정의를 데려와 키우자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강정양은 무척 부끄러워합니다. 당시엔 극구 반대했었고 유영상이 죽음으로 협박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었거든요. 내 눈이 멀었었어. 복덕리 부인 덕분에 우리 가문이 정의와 인연을 맺었구려. 미래의 절대 고수와 마리오. 유영상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잠시 후 모두의 기대 속에 육정이 드디어 송문을 열고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는 강정양 앞으로 가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숙모와 숙부님의 영역에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구품 연근이 나왔습니다. 강정양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른 그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이러지 말거라. 정아, 넌 구품 천재란다. 내가 어찌 너희 절을 받겠니? 육정의 기분은 최고조입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합니다. 모두가 구품 연근 앞에 굴복하는데 나만 뒷짐진 채 태연해 보이자. 능청, 넌 불만이라도 있느냐? 그가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무표정하게 적었습니다. 웃기시네. 가소롭군. 연근도 없는 폐물 주제에 내 앞에서 잘난 척할 자격이 있나? 그는 다시 강정왕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립니다. 숙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설 동생과는 중마고이니 여설이를 제게 시집 보내주십시오. 강정양은 난처해졌습니다. 이미 여설이를 나에게 약속했는데 나를 바꿔야 하다 고민했죠. 이미 여설이를 나에게 약속했는데 나를 바꾸려니 죄를 시키라고요. 숙부님, 제가 장가 들고 싶다 말만 하면 수많은 가문이 사돈을 맺으려 할 텐데 그럼 전남의 집 사회가 되겠죠. 육정은 뒷짐을 진 채 무심한 척 덧붙였습니다. 강정아의 안색이 변했다. 그가 결단을 내리려 할 때 나는 붓을 들었었다. 강 백부님이 주실 수 있는지 여설의 행복은 실력에 달렸지. 말뿐이 아니오. 육정과 겨루겠소. 강정양이 이를 보고는 나음이 단번에 놓였다. 그는 급히 육정을 보았다. 정아야, 내 생각은 어떠냐? 폐물이 구품 연근에 도전하다니 내게 기회를 하다 주마. 설령 진다고 해도 평생을 자랑거리는 되겠지. 강정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너희에게 사흘을 주겠다. 누구든 한 단계를 돌파하면 그에게 자격을 주마. 강영설 어떻겠느냐? 나는 즉시 붓을 휘둘렀다. 좋습니다. 육정이 웃었다. 고작 한 단계라니. 백부님이 제 연근을 엿보시는군요. 사흘 뒤를 기대하시지요. 화려한 옷차림의 노인이 거물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유공자님, 저는 진짱생입니다. 현장의 모두가 술렁였다. 진짱생이라니 고주성 제1의 연단 가문 수장이다. 가문 비법인 연기의 그로 주변 도시의 시장을 독점한 자다. 진짱생이 미소 지으며 비단 상자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옷병 10개가 담겨 있었다. 진가가 구품 연금 발현을 축하합니다. 이 연기의 열병을 선물로 드리지요. 육공자님께 10병을 드립니다. 사흘 뒤 미인을 얻으시길 바라오. 내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진가가 대놓고 육정의 편을 드는구나. 내 시선을 눈치채는지 진짱생은 전혀 거리낌 없이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한 우리 진가의 모든 상점은
오늘부터 인천에게 연기액을 안 판다. 내 눈빛이 서늘해졌다. 붓을 휘둘러 썼다.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진짱생이 비웃으며 말했다. 후회? 너 같은 패부를 버리고 육공자님을 선택한 걸 말이냐? 나는 의미심장하게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돌아가는 길에 가문의 장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그리 후배를 압박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10년 전 나타난 신비로운 혼사 때문이지. 그가 만든 중풍 명기액은 진가의 가업을 무너뜨릴 뻔했다. 진장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육장이 언제 이곳에 왔는지 아느냐? 장로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깜짝 놀라 외쳤다. 10년 전입니다. 가주님, 설마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았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육정, 믿을 수 없어. 내가 너보다 못할 리가. 청풍진경을 펼쳐서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폐허 고수의 세례를 받은 몸 상태 때문인지 모든 게 술술 이해되었다. 한 시즌이 지난 뒤 나는 가부좌를 틀고 구결을 읊으며 수행했다. 체내에 투명한 연근이 허공에 거대한 뿌리를 내렸다. 조용히 구결을 읊조리자 체내에 투명한 연근이 허공에 뿌리 내린 거대한 뿌리처럼 공기 중에 연기를 천천히 흡수한다. 머지않아 사방에서 연기가 모여들더니 순수한 영역으로 변했다. 나는 지치지도 않고 수련했고 날이 밝을 무렵 눈부신 햇살이 나를 깨웠다. 천천히 눈을 뜨고 기대를 품고 침대에서 내려와 단전을 운행하며 기운을 모아 주먹을 내질렀다. 공기가 압축되는 가벼운 파공음이 귓가에 들려왔다. 연기 2층, 하룻밤 사이에 연기 2층을 돌파했다. 1층은 꼬박 사흘이나 걸렸는데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다. 2층으론 아직 부족하다. 계속 수련하려 했지만 연기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졌다. 연기경 후반에 연기액이 필요하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10년간 지니셨던 상자를 무덤 앞에 묻으라 하셨지. 사기 트기 전까진 파내지 말라며 그런 신비한 씨앗을 남기셨다며 상자 안에도 분명 대단한 게 있을 거다.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옆마당에서 강여설의 애원이 들렸다. 유기모, 이건 이번 달 가문의 자원이에요. 제발 빼더가지 마세요. 유영상이 몸종 둘을 데리고 강여설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하녀들이 그녀의 손을 누르고 유영상이 품에서 연기액을 뺏었다.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노릴 줄 알았니? 이 쓰레기 임천에게 주려고 했지. 그가 이기길 바라는 모양인데 어림없는 소리. 유영상이 연기액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귀한 여액이 사방으로 튀었고 흙바닥에 스며들고 말았다. 강여설이 하녀들을 뿌리치고 바닥에 엎어졌다. 귀한 여액이 사방에 쏟아졌고 흙탕물과 섞여버렸다. 강여설은 하녀들을 뿌리치고 바닥에 엎드려 젖은 흙이라도 주워보려 했다. 온순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다. 소범은 이미 충분히 불쌍해요. 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연기의 한 평조차 아까운가요? 유영상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털었다. 연기액은 우리 강씨 가문의 것이다. 능력이 있다면 직접 구하라 해. 그녀는 몸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듯 떠나갔다. 강여설은 무력하게 주저앉아 자책하며 무릎을 얹고 흐느꼈다. 그때 내가 그녀 뒤로 다가가 한쪽 손을 등에 얹었다. 살며시 다독여주자 그녀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나인 것을 확인하더니 더욱 자책하기 시작했다. 내 품에 안겨 오름을 터뜨렸다. 미안해. 소범아, 내가 너무 무능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나는 그녀의 가녀린 등을 토닥였다. 바보야.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어떻게 너를 탓하겠어. 강여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게 너에게 줄 유일한 연기액이었는데 대개 어찌 이런 약혼녀가 있을까. 유영상의 말 중 하나는 동감한다. 남자가 여자 도움으로 이길 순 없지. 어서 가서 쉬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강여설은 한참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최선을 다해줘. 결과가 어떻든 절대 원망하지 않을게. 말을 마치고 그녀는 강가를 떠났다. 영처가 나는 옥무산으로 향했다. 내가 홀로 남겨지는 게 안쓰러워.
끝까지 도우려 노력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나도 강가를 나와 교회의 묘지로 향했다. 아버지, 불효자가 찾아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노전지와 초를 태웠다. 아버지와 함께한 세월을 회상했다. 아버지는 과묵하셨고 술을 즐기셨다. 취하면 하늘을 보며 욕설을 내뱉으셨지. 세상의 불공평함을 토해내듯 맨정신은 달을 보며 눈물 흘리셨다. 아버지, 저 장가갑니다. 강약희가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던 강여설이에요. 제 아내로 딱이라 하셨죠. 성격도 온순하고 단정하고 일 바르다고 웃다 보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살아계셨다면 분명 입이 귀에 걸리셨을 텐데 혹이 나게 되면 꼭 데려와 인사시킬게요. 하지만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남겨주신 상자를 열어야 해요. 안식을 방해해서 부디 용서하세요. 몇 번이고 절을 한 뒤 괭이로 묘비 앞 흙을 팠다. 세자 깊이 좀 봤을 때 드디어 검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그것을 들어 올리며 의아함을 느꼈다. 3년이나 땅에 묻혀 있었는데 벌레 먹은 흔적조차 없다. 평범한 상자가 아닌 모양이다.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눈앞에 우병 두 개가 보였다. 초록빛 여액이 담겨 있었다. 중풍 연기에 나는 뜰듯이 기뻤다. 아버지가 자원을 남겨주셨을 줄 알았다. 서둘러 연기액을 꺼내니 밑에 편지와 주간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다. 소범아, 내가 이걸 볼 때면 아비가 죽은 지 3년쯤 됐겠구나. 씨앗은 싹을 틔웠느냐? 건강하게 잘 있는지,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아비는 참 궁금하구나. 볼 수 없어 아쉽구나. 중풍 연기의 두 병은 경지 돌파를 위해 남긴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주가이다. 아비는 자질이 평범해. 평생을 연구했어도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지.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지만 겨우 이성 혼사가 되었다. 내 아들은 아비를 뛰어넘어 당당한 대혼사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스스로 지킬 힘이 생기겠지. 마지막으로 이 상자는 내 어미거다. 오성 혼사가 되면 비밀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목양계 아비의 마지막 한이다. 내가 만약 열게 된다면 뭐가 들었는지 아비에게 알려다. 힘들거라, 내 아들아. 내 인생에 굴곡이 많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했다. 꼭 꿋꿋하게 살아갈게요. 반드시, 반드시요. 한참 뒤 눈물을 닦고 소중히 편지를 챙겼다. 아버지가 이성 혼사였다니. 혼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다. 단연 으뜸이지. 초월적인 영혼의 힘과 온유한 영혼 신통을 부리며 무인을 위한 연단도 만든다. 고주성의 진가 가문이 최고의 연단 가문인 이유는 가주들이 대대로 하나씩 물려받는 영혼력을 높여주는 갑오 덕분이다. 그 수준은 고작 혼사 수습생 정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가는 고주성에서 군림하고 있다. 주간을 펼쳐보았다. 기묘하게 뒤틀린 문자들이 보였다. 보다 보니 머리가 어지럽다. 태어론 술 3편 주에 저자 팔성 혼사 소유대중. 영혼이 강력한 자만이 문자를 식별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가 보면 약하면 극심한 도통을, 심하면 영혼이 파멸하니 수행에 신중하라. 난 식별할 수 있어. 신중히 수행하자. 읽을 수 있어. 영혼이 남들보다 강하단 뜻이지. 혼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야. 무덤 앞에 갑오자를 틀고 본 내용을 조용히 소화했다. 반나절 만에 두 눈을 떴다. 아버지, 영혼을 다루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중풍 연기액 한 병을 마시고 다른 한 병은 품에 넣었다. 잠시 후 몸이 떨리더니 연기 3층을 돌파했다. 무덤 앞에 구덩이를 메우고 아버지 묘비에 절을 올린 뒤 성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강씨 가문으론 안 갔다. 대신 한산한 진보가 그를 찾아갔다. 진보가 구주성 제2의 연약 가문 진신의 가게다. 진씨 가문은 진가 같은 가부가 없어. 조잡한 역만 만들 수 있었고 장사도 진씨 얘만 못했다. 난 큼직한 검은 로브를 갈아입고 가면을 쓴 채 가게로 들어갔다. 품속에서 중풍 명기액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물건 좀 바꿉시다. 주인의 눈길이 닿았다. 꺼내어 보더니 눈이 커지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급히 다가오며 소리쳤다. 이게 설마 중품 연기액입니까? 10년 만에 중품 연기액을 다시 보다니 어서 2분께 차를 올려라. 최고급 차를 가져와. 나는 무표정하게 손을 저으며 차는 됐소. 이 재료들로 바꾸고 싶은데 얼마나 줄 수 있어? 카운터에 붓을 들어 연기액의 재료들을 적었다. 주인장은 더 흥분하더니 허리를 굽혀 닦듯이 대했다. 혹시 혼사님이십니까? 나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다. 주인장은 깜짝 놀라더니 얼른 자기 뺨을 때렸다. 이놈의 입이 방정입니다. 어른, 부디 용서하십시오. 헛소리는 치우고 얼마나 바꿀 수 있지? 어른, 부디 용서하십시오. 헛소리 말고 얼마나 되겠소? 주인장이 급히 답했다. 시세대로라면 중품 연기액 한 병에 은자만 냥입니다. 연기액 재료는 1000냥이니 한 병에 10세트로 바꿀 수 있죠. 하지만 더 많은 연기액을 팔아주신다면 특별히 11세트를 드리지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주인장은 매우 기뻐하며 재료 11세트를 가져왔다. 손을 비비며 말했다. 사실 어른, 내일 고주성 연약가문 전람회가 있습니다. 혹시 남는 약이 있다면 대회 때 저희에게 팔아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진시 가문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나는 가볍게 끄덕이고 곧장 진보각을 나섰다. 미행이 없는 걸 확인한 뒤 골목을 찾아 들어가서 변장을 풀었다. 태연하게 거리로 나왔는데 얼마 못 가. 비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라? 이게 누구야? 육정이 외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진짱생과 나타났다. 날 보더니 고삐를 당겨 멈췄다. 육정은 근처 진보각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진가주님, 누군가는 헛꿈을 꾸다 보네요. 하품 연기액이라도 사고 싶어서 진짱생이 무심하게 우리 진실을 말고는 성 어디에도 연기액은 없다. 진보각에서 연기액을 구하다니 장소를 잘못 골랐군. 육정이 비꼬았다. 나한테 빌지 그래? 약혼녀를 넣어달라고 비는 게 빠를 텐데. 하하하. 크게 웃으며 가버렸다. 진짱생이 멸시하며 연기액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단 한 방울도 못 가질 거다. 난 어깨를 으쓱했다. 하품은 돼도 안 가져.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어깨를 으쓱했지. 하품 연기액은 필요도 없어. 얼마 뒤 진보각 거물이 진가에 왔어. 큰아가씨 진사령은 미인이었고 키도 아주 훤칠했지. 눈빛은 아주 영리했어.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돌봤지. 그녀는 지배인의 보고를 듣더니 정말 잘 처리했다고 말했어. 그 혼사에게 호의를 베풀고 관계 유지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지. 앞으로 그와 연을 맺을지는 그의 기분에 달렸어. 전시회에서 그가 중품 연기액을 준다며 친가와 결혼을 만해 내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어. 찾아. 빨리 찾아내. 땅을 파서라도 강여설을 꼭 찾아내. 뭐? 여설이가 사라졌다고? 가슴이 철렁했어. 아침에 떠나던 뒷모습이 떠올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 이 바보 같은 애가 설마 영약을 찾으러 간 건가? 날도 벌써 저물었는데 아직 안 돌아오다니 혹시 위험에 처한 건가? 난 서둘러 성 밖으로 달려가 공무사드로 향했어. 강미인님, 그만 버티시지. 떨어져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 어느 절벽 끝에서 닭쥐 문양의 사내들이 웃고 있었어. 넝쿨을 붙잡은 여서를 노려보며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었고 기운이 다해 창백했지. 몸을 계속 떨고 있었어. 발 아래는 구름 낀 수면이었지. 얼른 올라와. 우린 널 잡아서 육정의 빚을 받으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은 여서를 훑고 있었어. 잡히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지. 강여설은 이를 악물었어. 꿈도 꾸지 마. 두목이 외쳤지. 당장 끌어올려. 사내들이 넝쿨을 잡아당겼어. 여설은 조급해지. 그들을 보며 사내들이 넝쿨을 당기자 점점 끌려가는 자신을 보며 슬픈 나음이 들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처량하게 말했지. 소범아, 정말 미안해.
이번 생엔 시집 못 가겠어. 그녀가 손을 놓고 심연으로 문을 던지려 할 때 바로 그때였어.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놈 하나가 발에 차여 떨어졌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지. 남은 둘이 분노하며 나와 맞붙었지만 금방도 한 놈이 쓰러졌어. 마지막 놈은 겁에 질려 혈북은 사람을 죽이다니.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강여설은 깜짝 놀랐어. 혈북은 놈들 셋 중 하나는 연기 삼성, 둘은 연기 이성이었는데 누군가 얼굴을 내밀었지. 그녀는 멍해졌어. 소범아, 난 굳은 표정으로 구했지. 그녀를 툭 치며 여긴 왜 온 거야? 소리쳤어. 여설은 자책하며 고개를 숙이고 피 묻은 손을 내밀었어. 손에 용약이 들려 있었지. 그저 널 돕고 싶었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영락을 놓지 않은 그 손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난 그녀를 품에 안았지.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다시는 위험한 짓 하지 마. 알겠어? 내 품에 기댄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는지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피로와 함께 잠이 들어버렸어. 차마 깨울 수가 없어서 몸의 시체를 뒤져보니 폐가 하나 나왔어. 성주부의 현상형에 따르면 혈부궁 한 놈당 성주부 수량 기회를 얻지. 나는 이들이 거기서 돌파했었지. 폐를 챙겼어. 주변은 이미 캄캄해져서 길이 보이지 않았어. 안전한 동굴을 찾아 여설과 돌파했었지. 폐를 챙겼어. 주변은 이미 캄캄해져서 길이 보이지 않았어. 안전한 동굴을 찾아 여설과 밤을 지새우며 지켰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진보각에서 바꾼 재료로 연기액을 만들어봤어. 다음 날 아침 재더미가 된 바닥을 보며 재료 3개를 날려 속상했지만 영액 8병을 얻었지. 상품 연기액 7병에 극품 연기액 1병이라니 아버지보다 재능이 있나 봐. 상품 연기액을 만들다니 컨디션 좋으면 극품까지 가능해. 난 극품 연기액을 들이켰어. 엄청난 약효가 퍼지며 하품보다 10배 강한 연기가 몸을 가득 채웠어. 서둘러 갑오좌를 틀고 양력을 흡수했지. 한 시즌 뒤 연기 4성 도달. 5성도 머지않았어. 낱개가 3성에서 4성 갈 때 매일 핫폰을 마셨어도 열흘이나 걸렸는데 난 극품 1병으로 성공했어. 4성의 힘을 느끼며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았지. 살며시 미소 지으며 여사라, 이번엔 덜 지켰어. 육정의 한기가 심해지고 안색이 나빠졌어. 빈병 10개를 보며 왜 이 모양이지? 다 마셨는데 왜 돌파를 못 하는 거야? 유영상도 당황했어. 극품 연근에 10병이나 마셨으면 돼지도 돌파했겠어. 육정은 요지부동이었지. 그녀는 육정을 달랬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해. 너무 서두르다 보니 신경에 무리가 간 거야. 어차피 내가 진 건 아냐. 소번은 연근도 없고 연기액도 없잖아. 절대 돌파 못해. 무슨 보라고 치자고. 육정은 비웃으며 그딴 놈이 나라. 어디 나랑 비교가 돼? 난 잠시 멈춘 것뿐이야. 걘 평생 돌파 못 할걸. 대당 가서 승부를 내자. 감시 저택 대당. 나와 여설은 아침에 돌아왔어. 소범아, 그녀는 대문을 보며 차마 들어가지 못했어. 질게 뻔한 승부라 여겼지. 지면 육정에게 시집가야 하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 저도 괜찮으니까 자책하지 마. 널 원망 안 해. 만약 정말 지게 된다면 육정에게 가진 않을 거야. 죽으면 그만이니까. 난 그녀의 손을 잡았어. 지켜준다고 말했잖아. 지금도 앞으로도 쭉 우린 손을 잡고 들어갔어. 10년의 더부살리 끝에 드디어 날아오를 때가 됐어. 난 누구보다도 감시 일가의 시선을 원했지. 내가 나고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임질이 여설에게 어울림을 보여주리라.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젊은 여자들도 많았지. 화려하게 꾸미고 육정에게 말을 건다. 강락희도 이따금 그와 대화를 나눈다. 내가 돌아왔다는 말에 강락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셨다.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자다운 구석은 있네. 족인들은 육정과 나를 비교했고 심술 굳은 이들은 대놓고 빈정댔다. 나는 무표정했다. 10년 동안 들은 비아냥이 이미 무뎌졌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방 중앙에 섰다. 당당한 자세로 붓을 들었었다. 언제 시작하지? 자신만만한 기세에 안색들이 변했다. 강나키의 돈에 의아함이 서렸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계속 위아래로 훑어본다. 오늘의 나는 평소와 느낌이 달랐다. 뼈속 깊은 곳에 자신감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결과가 뻔한 승부인데 언제 시작하든 똑같지 않겠어? 유영상이 찻잔을 만지며 천천히 말했다. 임신, 승부의 내기를 기억하겠지? 내가 육정보다 못하다면 그에게 시집가야 한다. 나는 담담하게 그를 보며 섰다. 육정이 지면 당신 조카다 잘 관리해라. 분수도 모르고 넘보지 않게. 유영상이 찻잔을 내리쳤다. 눈에 살기가 어렸다. 얹어 사는 주제에 감히 대개 그런 말을 해? 지네가 지면 더는 요구 안 하마. 내가 진다면 당장 강씨 가문에서 나가라. 우리 가문은 빚진 게 없다. 나는 뒷짐을 진 채 당당하게 붓을 휘둘렀다. 좋다. 승부를 가리자. 유영상이 말했다. 지라. 시작해라. 전력을 다하거라. 돌파를 못했더라도 정진했다면 이긴 것으로 하마. 어차피 임시는 돌파가 불가능하니. 육정이 자신있게 나섰다. 나와 멀리 대치하며 얼굴에는 격렬이 가득했다. 구품 연금과 겨루다니 임시 조상님들이 안다면 무덤에서도 영광이라 할 거다. 그가 주먹을 들어 허공에 세게 휘둘렀다. 펑! 연기 우측 완성된 공력에 공기가 흔들렸다. 강나키는 당황했다. 돌파를 못했다니? 그럴 리가 없는데. 식품용근인데도 나 같은 육품조차 당연히 돌파했을 시기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구품연근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수행의 길은 단계마다 험난한 법이다. 고작 3일 만에 연기 5층에서 험난하게 고작 3일 만에 연기 5층에서 완성까지 갔으니 이미 대단한 성과다. 육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쫙 폈다. 어떠냐? 임신, 돌파는 못했지만 최소한 정진은 했다. 결국 내가 진 거야. 나는 웃으며 글을 썼다. 구품연근에 진짱생의 지원까지 받고 고작 이거냐? 유영상이 소리쳤다. 하늘의 용을 땅바닥의 벌레 같은 내가 어디서 감히 비웃느냐? 나는 미소를 깊게 지으며 주먹을 틀어 허공에 날렸다. 순수한 용기가 공기를 갈랐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기 1층, 소범아, 너 돌파했구나. 강여설의 어두웠던 얼굴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났다. 그녀는 입을 막으며 기뻐서 소리쳤다. 강나키의 눈동자가 떨렸다. 연근이 있었다니. 육정은 눈을 부릅떴다. 내가 구폭연근의 천재인데 패물에게 지다니 믿을 수 없어. 나는 웃으며 글을 썼다. 우리 임시 조상님들도 내가 구폼을 이긴 걸 아시며 더욱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육정의 아까 그 비웃음이 자기 뺨을 때리는 꼴이 됐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유영상이 차갑게 말했다. 고작 연기 1층일 뿐이다. 어디서 유세를 떠느냐. 1층과 6층 돌파가 비교가 돼. 나는 그저 웃으며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다. 공기에서 가벼운 파열음이 났다. 미소 지으며 붓을 들었다. 그리고 강여설은 입을 벌렸다. 연기 2층, 내가 3일 만에 돌파하다니. 그것도 연기 2층까지. 강나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조차 3일 만에 2층은 무리인데 안절부절 못하는군. 나도 사흘 만에 연기 이성 돌파는 못해. 임진, 너 정말 예전에 연근이 없었니?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지. 쓸데없는 질문임을. 강씨 가문이 지켜보는 가운데 3번이나 검사했으니 예전에 연근이 있었다면 절대 숨길 수 없었겠지. 육정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어. 1선 돌파만으로 이미 이겼는데 2선 돌파는 그야말로 압살이야. 유흥상은 깜짝 놀라면서도 여전히 억지를 부렸어. 연기 이성이 뭐 대수라고. 겨우 육정의 진도를 따라잡은 거지. 하지만 날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다시 허공에 주먹을 날렸어. 날카로운 파공음이 울리며 모두의 뺨을 후려치는 듯했지. 난 차갑게 비웃으며 붓을 들어 물었어. 그 다음은 강야키가 놀라 벌떡 일어났어.
의자까지 쓰러뜨리며 연기 삼성까지 가능할 줄이야. 3일 만에 연기 삼성 돌파라니. 국풍연근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야. 임진,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장내가 쥐죽은듯 조용해졌어. 모두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10년간 패물이었던 소년을 바라봤지. 난 한 손을 뒤로 하고 붓을 휘둘러 섰어. 진룡이면 뭐 어때? 국풍연근이면 또 어떻고. 시간만 주면 전부 내 발밑에 두겠다. 말을 마치고 강여설을 껴안으며 붓을 한 번 더 휘둘렀어. 여설은 내 여자다. 누구도 뺏을 수 없어. 육정은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며 소리쳤어. 성시임, 너가 그리 잘났어? 알려주지. 청기각 사람들이 오고 있어. 그때 난 바로 청기각에 입성하겠지. 넌 연기 삼성인 벌레일 뿐이야. 나랑 비교가 돼? 상대도 안 돼 하며 자리를 떴지. 벌레일 뿐인데 나랑 비교하면 넌 자격 이달이야. 난 어깨를 으쓱했어. 육정의 국풍연근을 늘 의심했거든. 투명연근인 나도 3일 만에 사성인데 말이 안 되지. 국풍연근이 고작 한 단계도 못 넘다니. 청기각 사람이 오면 분명 연근을 확인할 거야. 그때도 정말 국품이 나올까? 유 형사는 오늘 면목이 없어져서 날 매섭게 노려봤어. 그래, 연근 생겼다고 유세냐? 불쌍해서 예물은 안 받으려 했더니 내가 그렇게 능력이 좋으면 열흘 뒤에 두둑한 예물을 준비해와. 못 가져오면 약조 파기인 줄 알아? 강여설을 딴 데 보낼 거니까. 기뻐하던 강여설의 얼굴에 다시 근심이 서렸어. 소범, 내 썸짓돈으론 턱없이 부족할 거야. 느 이모가 작정하고 널 괴롭히네. 하지만 난 걱정 없어. 난 혼사니까. 고가의 단약을 조제할 수 있는 혼사지. 여설, 난 수련하러 갈게. 절대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마. 알겠지? 강여설이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어. 어서 가. 다시는 폐 안 끼칠게. 그녀는 내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동경 어린 모드로 말했어. 언니는 진짜 남자를 놓친 거야. 강야키가 곁으로 다가와 안타까운 듯 말했어. 사흘의 연기 삼성. 하지만 구풍연근 앞엔 아무것도 아니야. 미래의 육정은 임진이 우러러볼 수도 없는 존재가 돼. 강여설은 내 뒷모습만 보며 속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했지. 육정이 아무리 강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임진이야말로 진심을 다할 사람인걸. 강야키는 강여설을 쳐다봤어. 행복과 기대가 가득한 그 얼굴을. 진심을 다할 사람. 강야키는 강여설을 보며 행복과 기대가 넘치는 얼굴을 보고 눈이 시리다고 느꼈어. 임진이 정말 그렇게 좋을까? 성주부 넓은 거리 양쪽에 노전이 가득해. 오늘은 온 도시 연약 가문의 전시회 날. 크고 작은 연약사들이 각자의 최고 약품을 뽐내고 있었지. 진짱생은 진씨 가문 전시대에서 베스트셀러인 하품 명기획을 보여줬어.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건너편 짐과 전시대는 썰렁했지. 너무 큰 차이에 진사리는 착잡했어. 그 선배님이 정말 오실까요? 청보가 쓴웃음을 지었어. 혼사들은 대개 성격이 급박해서 오실지는 전적으로 기분에 달렸죠.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 진가 가보의 능력이 강해졌다는 거야. 듣기로는 진짱생이 중풍 연기앱 조제에 성공했대. 진가의 유일한 활로는 그 혼사님대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지. 그때 내가 두 천시대의 중앙에 나타났어. 진짱생이 나를 발견하고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지. 밑에 있는 저 소냥 다들 아시죠? 임진은 내가 연기앱 구매를 금지했죠. 다급해진 나머지 진가 진보가게 구걸하러 갔나 본데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쯤 시합에서 지고 쫓겨났겠네요. 연기액 한 병 때문에 아내를 잃다니. 여러분은 이런 꼴 당하기 싫으시죠? 그러니 살 수 있을 때 빨리 사세요. 자극적인 광고에 지켜보던 모임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 진짱생이 비아냥댔어. 임공자, 당신 같은 반영교사가 내 100마디 말보다 낫네요. 당신 같은 반영교사가 1000마디 말보다 효과적이네요. 차라리 우리 가게로 와서 매일 얘기해 줄래요? 연기액 한 병 때문에 마누라 뺏긴 그 이야기를
난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붓을 들어 섰어. 진가주님, 너무 일찍 웃으시네. 진짱생은 웃으며 말했어. 맞는 말이야. 아직 발표 안 한 좋은 소식이 더 있거든. 난 더 깊게 미소 지으며 끝까지 웃길 바랐지. 그리고 몸을 돌려 골목으로 갔어. 잠시 후 골목에서 도포를 걸치고 가면을 쓴 신비한 인물이 나왔어. 이 사람은 진짱생과 진가의 언몽이 될 거야. 내가 진가 전시대에 오르자 진사령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검은 그림자에 눈을 찌푸렸지. 장부는 차림새만 보고 바로 알아봤어. 심장이 두근거리며 외쳤지. 아가씨, 그분이에요. 진사림이 서둘러 다가왔어. 사림, 선배님을 뵙습니다. 난 바로 본론을 꺼냈어. 연기에 얼마나 살 수 있지? 진사림이 기쁨을 감추며 말했어. 저희 친가에서 10만 냥을 준비했습니다. 시세로는 중품 명기액 10병 정도죠. 난 미간을 찌푸렸어. 지금 중품은 없다. 상품뿐이야. 진사리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줄 알고 설명했지. 진가에서 중품을 내놓은 이상 가격은 10,000냥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저희는 손해보며 장사하는 거예요. 난 덤덤하게 말했어. 중품은 안 팔아. 진사림이 멍해졌어. 난 묵묵히 병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렸지. 난 이것만 판다. 진사림의 눈동자가 커졌어. 중품과 상품 교재는 차원이 다르거든. 중품은 1품 혼사면 되지만 상품은 최소 2품 혼사가 필요해. 그런데 2품 혼사는 청운종 전체에 딱 한 명뿐이었지. 정부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어. 상품 연기액인데 안 사실 건가요? 내가 되묻자. 원해요. 당연히 원하죠. 정부가 다급히 대답했어. 그저 선배님이실 뿐입니다. 얼마에 팔 생각이십니까? 10,000냥. 천사령의 눈에 의심이 서렸다. 중품도 10,000냥이나 하는데 상품이 어째서 이 가격이죠? 내가 다시 3병을 더 꺼내 앞에 놓자. 덤덤하게 말했다. 요구는 딱 하나요. 진가를 무너뜨리는 것 가능하겠소? 천사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쩐지 일이 저렴하다 했더니 이 선배님이 진가와 원수였군. 그는 즉시 결단을 내렸다. 선배님 께서 계속 이 가격에 공급해 주신다면 진가를 무너뜨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식이 난 진장생을 힐끗 보고 말했다. 좋소. 재료를 가져오시오. 지금 바로 대량으로 연단하겠소. 천사령은 즉시 재료와 연단 장소를 최상급으로 마련하라고 명했다. 정오, 전시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렸을 때 진짱생이 호탕하게 웃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저희 진가가 중품 명기앱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판매가는 13,000냥입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여러분, 우리 청가에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천사령이 미소를 띠며 나타났다. 붉은 천으로 덮인 쟁반을 들고서 말이다. 진짱생이 미간을 찌푸렸다. 허풍 떨고 있군. 감히 우리 진가에 맞서겠다고? 제대로 된 물건도 없으면서 천사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붉은 천을 확 걷어냈다. 우리 청가는 오늘부터 상품 명기액을 한정 판매할 것입니다. 상품 명기액이 위용을 드러냈다. 현장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세상에 상품이라니 효과가 정말 대단하겠어. 하품 5병과 맞먹는 효과잖아. 청운종 제자들이나 쓰는 최고급 영약이 아닌가? 진짱생의 동공이 격하게 흔들렸다. 청가 놈들이 상품 명기액이 어디서 났지? 그는 당황했다. 손님들이 전부 상대편으로 몰려가자 서둘러 소리쳤다. 다들 진정하세요. 상품 명기액은 최소 50,000냥은 합니다. 당신들이 그걸 살 수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천사령은 비웃음을 흘렸다.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는 의미로 딱 한 달 동안만 상품 명기액을 12,000냥을 팔겠습니다. 뭐라고? 진가중품보다 더 저렴하잖아. 이건 안 사면 바보지. 진가주님, 방금 여기서 산 거 취소할 테니 돈 돌려주셔. 군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쪽은 청가 붓으로 돌진하고 한쪽은 진가의 환불을 요구했다. 혼란은 해질녘까지 계속되었다. 진짱생은
반품된 화품 연기의 더미를 보며 눈에 핏발이 잔뜩 섰다.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그는 이를 갈며 낮게 읊조렸다. 내 배우가 누구든 상관없다. 우리 진가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아직 한참 멀었다. 내가 육정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그 배우의 호도인을 모셔와서 우리를 돕게 만들어야겠어. 청가 부스 뒤편 임시 천막안. 나는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오늘 하루 동안 총 상품 50병과 극품 10평을 연단했다. 극품은 직접 챙기고 상품은 50만 량을 청가에 넘겼다. 천사림이 은표를 들고 정중히 다가왔다. 선배님, 여기 50만 량 은표입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것을 받아 들었다. 내일 또 한 차례 연단할 것이니 문자와 재료를 준비해와서 교환하거라. 선배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량과 재료 교환은 선배님, 잠시만요. 진사림이 말했다. 상급 연기면 진시 가문의 절반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하급 연기가 남아있죠. 여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선배님, 하급 폼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앞을 멍하니 응시했다. 하급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수요가 너무 많아요. 밤낮으로 해도 부족할 겁니다. 제 주된 에너지는 수련에 써야 해요. 진씨 가문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긴 아깝죠. 혼사 학도를 몇 명 키워서 전담하게 하는 건 어때요? 진사림의 표정이 살짝 부자연스러워졌다. 내가 응시하던 방향이 하필 그녀의 가슴 쪽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사과했다. 혼사 학도를 키울지 고민 중이었어요. 하급품 전담을 위해서요. 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진사령은 혼사 학도 양성이라는 말에 가슴이 끼었다. 김장생은 가보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학도 수준이 되었는데 만약 진씨 가문에 혼사 학도가 생긴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다. 하지만 관심을 끌자마자 대화를 중단해버렸고 방금 가슴 쪽을 멍하니 쳐다보던 모습까지 생각하니 그녀는 분명 뭔가를 의해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한테 암시를 주는 건가? 역시 남자들은 다 똑같아. 한참을 고민하던 중 그녀가 퍼나위에게 말했다. 수정을 꺼내라. 내일 그가 부저택으로 오면 진짜 얼굴을 확인하겠어. 그녀는 덧붙였다. 여설이가 약혼했다고 들었어. 점장에게 말해 그를 집으로 초대해라. 약혼자도 함께 데려오라고 해. 그녀가 그렇게 예쁘니 분명 대단한 가문의 공자를 만났겠지? 점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가씨, 그녀의 약혼자가 임진인 걸 모르시나 보군요. 진사령은 흠칫 놀랐다. 강씨 가문에 얹어 사는 그 임진, 벙어리에 연금도 없지 않아? 여설이가 미쳤구나. 안 돼. 벙어리에 연금도 없잖아? 여설이가 미쳤어. 안 돼. 반드시 이 혼사를 포기하라고 설득해야겠어. 임친도 설득해야지. 당당한 사내 자식인데 스스로 일어설 순 없는 거야. 전시회를 떠난 뒤 나는 승상보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성주포로 향했다. 입구에서 혈부궁 패를 꺼내 보였다. 어린 나이에 혈부궁 놈들을 처단하다니 영웅은 소년에게서 나오는 법이군. 자네는 의문영지에서 한 번 수련할 자격이 있네. 나를 따르게. 성주보의 한 구석. 나란히 배치된 2개의 밀실이 있었다. 그 밀실 아래에는 진한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문영지가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밀실 앞에는 이미 자줏빛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키가 매우 컸고 허리는 한 줌에 잡힐 듯 가늘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차갑게 사람을 거부하는 기운이 감돌아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다. 그녀는 나를 가볍게 흘어보더니 한눈에 내 경지를 알아챘다. 연기기 4층 원만이라. 늦었군.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밀실 하나를 택해 들어갔다. 이눈영지는 개방된 지 3년이 넘어 연기가 예전만 못했다. 연기기 12층에 모자들만 돌파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연기기 4층 이상이 돌파를 원한다면 연근이 매우 뛰어나거나 고위 신법이 있어야 했다. 우수한 연근과 고위 신법이라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밀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성주 역계풍이 급히 도착했다. 유선역에서 들어가셨는가? 이미 수련 중입니다. 청운종 종주의 따님이니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수련을 마치고 나오면 즉시 보고하게. 다른 밀실에도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한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울었다. 그는 이내 말했다. 관둬라. 이름 없는 소녀 하나가 유선녀에게 영향을 주진 못하겠지. 나는 이미 무아지경의 수련에 빠져들었다. 투명한 연근은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유선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나는 무아지경에 빠졌고 투명 연근은 거대 나무와 같았다. 뿌리가 주변 연기를 탐욕스럽게 흡수했고 청풍진경을 동시에 운용하여 흡수 속도를 높였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자 연기들이 부름을 받은 듯 나에게 쇄도했다. 옆방의 자색옥 여인이 깜짝 놀라 깨어났다. 연기의 흐름을 느끼며 차가운 얼굴에 의혹이 스쳤다. 나는 우리 문파의 최고 신법을 익히고 있고 내 연근도 칠품 연기인데 내 곁에 머물러야 정상 아닌가? 그녀는 다시 신법을 운용해 연기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밀실의 연기는 머물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상대방의 연근이 나보다 훨씬 위란 말인가? 그녀는 결국 수련을 멈추고 밀실 밖으로 나왔다. 문틈 사이로 엄청난 연기가 집어삼켜지는 것을 감지했다. 마치 안에 블랙홀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흡수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니 혹시 저 사람이 소문난 그 구품 연극인가? 그녀는 성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승부욕을 불태웠다. 이번에 아버지를 피해 몰래 나온 것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세상을 놀라게 한 이 구품 연극이 도대체 얼마나 깨어난지를 밀실 안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고 연기기 5층에 파동이 전해졌다. 이곳에서 돌파를 하다니 연기가 이렇게 희박한데도 결국 성공했구나. 자색 옷의 여인도 놀란 기색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역시 구품 연근답군. 하지만 내 연근과 공법으로도 겨우 할 수 있는 일이야. 구품이라도 나보다 크게 대단한 건 아니네. 그런데 잠시 후 밀실 안에서 다시 한번 폭음이 터졌다. 연기기 6층에 강력한 파동이 휘몰아쳤다. 자색 옷 여인의 얼굴에 결국 파동이 일었다. 연기기 6층에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여인의 얼굴에는 경악의 기색이 역력했다. 차 한 잔 마실 짧은 시간에 5층에서 6층으로 돌파하다니 그녀는 전력을 다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이것이 9품과 7품의 차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도 여기까지일 거야. 6층에서 7층은 천지 차이의 벽이니까 나도 돌파하는데 열흘이나 걸렸어.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밀실 안은 다시 장벽에 휩싸였다. 그녀의 판단이 맞는 듯 보였다. 시간이 거의 다 되자 수비대장이 알리려고 문을 두드리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더 강력한 기류가 밀실에서 뿜어져 나왔다. 수비대장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연기기 7층이라니 단 1시간 만에 연기기 4층 원만에서 7층까지 뚫다니 자색 옷 여인의 차가운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돼. 9품과 7품은 고작 2등급 차이인데 격차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지? 처절한 패배감을 느낀 그녀의 마음이 무너질 뻔했다. 자랑스럽던 7품 연근이 9품 앞에서는 천양치 차였다.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밀실을 나왔다. 자색 옷 여인이 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내 소련이 그녀를 방해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급히 폭언을 하며 사과했다. 낭자, 미안합니다. 여인은 복잡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듯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유청석이다. 내 이름을 기억해둬. 내가 내 경지를 따라잡으며 그때 정식으로 대결하겠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허리에 있던 보라색 패를 던져주었다. 가지고 있어라. 생명이 위험할 때 써. 꺼내고 나서 죽지나 마. 소매를 뿌리치고 떠난다. 나만 너하니 남겨졌다. 내가 왜 진 거지? 뜬금없이 승부를 겨루자더니
연패까지 하나 던져주네. 머리를 극적이며 어리둥절해 떠난다. 류청선이 고주성을 떠나 백학을 타고 날아간다. 얼마 못 가 머리 위로 너구름이 들이온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청색 독수리다. 그 위에는 기운이 날카로운 중년인이 서 있다. 그를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절을 올린다. 청운종 제자 류청선이 천기각진 부각주님을 뵙습니다. 그는 천기각 22 부각주 중 한 명인 육정을 데리러 온 진정도였다. 천기각 사람이군. 내 아버지가 널 찾고 계신다. 발 아래 고주성을 슬쩍 보더니 그가 구풍용균을 만났음을 눈치챈다. 어떠하더냐? 그가 너무 괴롭혀요. 진정도가 멍해진다. 류청청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성격인데 억울한 듯 울음을 터뜨리다니 사연을 다 들은 진정도도 웃음기가 싹 가신다. 한 시즌 만에 연기 4단계라니 7단계까지 돌파하는 건 말도 안 돼. 난 팔풍연근인데도 수련 속도가 내 말의 절반도 안 된다. 진정도까지 놀라는 모습에 류청청의 마음이 좀 풀린다. 팔풍연근조차 충격을 받다니 진 부가주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청혼령을 줬으니 찾기 쉬울 거예요. 전 가볼게요. 콧노래를 부르며 백학을 타고 떠난다. 진정도. 그는 떠나며 멍하니 중얼거린다. 구품과 팔품의 차이가 정말 이 정도란 말인가? 난 못 믿겠군. 강부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난장판이다. 하인들은 서둘러 꽃바구니를 놓고 탁자와 의자를 덮느라 바쁘다. 강정회까지 직접 나서다니 무슨 일이지? 방금 성주께서 급히 정가를 보내셨다. 천기각에 어른이 오신단다. 구품용근을 데려가려던 그 천기각 분이 드디어 오셨어. 임신, 거기서 뭐하니 뭐해? 빨리 이해 안 해? 내 대사를 망쳤다가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 난 걸레를 바닥에 툭 던져버리고 붓을 들어 적었다. 당신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정말 멍청한 놈이군. 오늘은 내가 출세하는 날이다. 밖엔 내게 줄 대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 내 의자를 닦을 기회를 줬는데도 걷어차다니. 정아야, 저 벙어리랑 상대해서 뭐하니? 천한 팔자로 태어난 인간들도 있는 법이다. 다운명이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짱생이 웃으며 인사한다. 육공자, 축하하네. 약소하지만 성의를 준비했네. 앞으로 우리 진가를 잘 부탁하네. 장정들이 연기의 그 상자재 들고 오자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놀란다. 적어도 은자 30만 냥은 되겠어. 육정은 거절 없이 다 받아 챙기더니 진가주님 자유셨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평씩 돌리시죠. 물론 건반진 누군가는 빼고요. 그렇게 하인들은 뜻밖의 연기액을 한 병씩 챙겼고 나만 빈손으로 남게 되었다. 임신, 이제 호해가 되나 보지. 냉천부터 시작이지. 호해되지. 하품 연기액 한 병을 이렇게 놓치다니. 나는 풍속을 매만졌어. 그 안에 극품 연기액 10병이 너무 배기지 않도록 그제야 천천히 붓을 들었었지. 내가 너라면 천기각에 들기 전엔 절대 이 선물을 안 받을 거야. 꿈속에서도 내가 되고 싶어 하다니. 난 주고 싶고 육공자는 받고 싶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진짱생을 보며 빙긋 웃었어. 진가주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래. 구품 연근의 백을 얻었는데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지. 바로 그때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 푸른 거대 독수리가 강가 상공에 내려앉았어. 강인한 기운을 내뿜는 이가 뛰어내렸지. 육정은 숨을 죽이고 나를 보며 말했어. 린천, 나의 전성기가 왔다. 내가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되어 천상의 진룡이 되든지 똑똑히 봐. 진정도가 착주하자 강정하는 육정을 데리고 강씨 가문 사람들과 마중 나갔어. 무릎을 꿇고 맞이했지. 천기각 대행께서 오심을 환영합니다. 진정도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천기각 부각주 진정도다. 부각주라니 모두가 깜짝 놀랐어. 기껏해야 집사 정도가 올 줄 알았는데 부각주가 직접 올 줄이야. 천기각이 구풍연근을 아끼는 정도가 상상 이상이었지. 누가 구풍연근이냐?
모두의 시선이 육정에게 쏠렸어. 부러움과 질투, 기쁨이 섞인 시선이 한데 모여 육정을 아주 자랑스럽게 만들었지. 그가 폭언을 하며 말했어. 소생, 육정이 진 부각주님을 뵙습니다. 진정도는 얼른 다가가 직접 그를 일으켜 세웠어. 좋아, 아주 좋아. 인물이 훤칠하구나. 진정도는 웃으며 육정의 손을 잡았어. 긴장할 것 없다. 우리도 반지는 고향 사람이야. 난 옆 동네 병류성 출신이지. 30년 전 팔풍연근으로 청기각을 놀라게 했단다. 30년 후 내가 국풍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니 청기각과 우리의 인연이로구나.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어. 진정도가 바로 그 당시 팔풍연근의 병류성 천재였음을. 그가 먼저 친분을 쌓으려는 건 육정이 청기각에 가면 반드시 보살핌을 받는다는 뜻이 없지. 진장생은 흥분하며 주먹을 꽉 쥐고 혼잣말을 했어. 역시 내 선택은 틀린 적이 없어. 진정도와 육정은 한참 대화했어. 친해진 후에야 본론으로 들어갔지. 모두가 대당으로 자리를 옮겼고 진정도는 상석에 앉았어. 나머지는 숨죽인 채 양옆에 섰지. 육정아, 내 구폭연근의 위력을 오는 길에 이미 들었단다. 청은종의 그 차가운 계집에도 내가 올려버렸다지?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육정이 고개를 끄덕였어. 대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지. 하지만 연근만 보여주는 건 국품의 강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했어. 진 보각주님, 대련 방식으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진정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누구와 대련하고 싶으냐? 육정은 속으로 비웃으며 소매에 손을 넣고 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 비열하게 웃으며 소매에 손을 넣고 태연하게 서 있는 나를 가리켰지. 임민천, 감히 나와 다시 겨뤄보겠나? 진정도는 그를 따라 나를 보았어. 내가 글로만 답할 수 있는 걸 보고 의아해 했지. 덩어리인가? 부각주님은 모르시겠지만 제 정혼자를 이자가 가로챘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되찾으려 대결을 벌였는데 사수를 써서 저를 이겼습니다. 부각주님이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당당히 되찾는지 보십시오. 진정도는 미간을 찌푸렸어. 덩어리가 구풍연근을 괴롭히다니 유영상이 얼른 나서서 거들었지. 진 부각주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링천은 예전에 은혜를 빌미로 제 큰딸을 강제로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그녀는 감시 가문 사람들을 쳐다보며 함께 거짓말하도록 압박했지. 하지만 양심 때문인지 아니면 부각주의 외움 때문인지 다들 입을 열지 못했어. 진장생은 눈치를 보더니 얼른 말했어. 진 부각주님, 진가의 명예를 걸고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2명의 보증인이 생기자 진정도의 안색이 차가워졌어. 위험있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지. 은혜를 빌미로 강요하다니 약탈과 다를 바 없구나. 실력으로 육정과 겨뤄보겠느냐? 옆에 있던 강여설은 경악했어. 강씨 가문이 배은망덕하게 혼약을 바꾼 것인데 어째서 우리가 강요한 게 됐지? 그녀가 해명하려 입을 뗐지만 내가 막아섰어. 나는 글을 썼지. 말은 필요 없다. 주먹으로 해결될 일은 말다툼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육정을 바라보았어. 어떻게 겨룰까? 말로든 안 될 일. 입씨름은 필요 없지. 육정을 보며 물었어. 어떻게 겨룰까? 당연히 실력이지. 붓으로 좋다고 썼어. 육정은 속으로 비웃었지. 그는 연기 5층이었거든. 몰래 강씨 검법까지 익힌 상태였고 내가 보기에는 그저 운 좋게 연기 3층에 도달했을 뿐이라 믿었지. 육정이 검을 뽑아 나를 가리켰어. 오늘 내 얼굴을 짓밟고 내 여자를 빼둬가며 국풍연근의 강함을 증명하려 했지. 나는 여전히 동요 없이 뒷짐을 지고 중앙으로 나갔어. 손가락을 가볍게 까딱이며 도발했지. 얼마나 무식하면 국품에게 덤빌까? 곱개처럼 바닥에 뒹굴 때 후회하는지 물어봐야겠군. 진정도도 고개를 저었어. 국품 앞에서 이렇게 자만하다니 참으로 오만하구나. 육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코웃음을 치더니 검을 크게 내리쳤지. 연기 5층 내에 강력한 영역으로 배웠어.
나는 웃음이 났어. 며칠이 지났는데 육정은 발전이 전혀 없었거든. 검영이 닥쳐올 때 나는 연기 욕층의 기운을 내뿜었어. 연기를 실은 손가락으로 검신을 튕겼지. 육정이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순식간에 검을 날려버렸어. 육정은 멍해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쳤어. 그는 당황해 영력을 끌어모아 고함을 치며 주먹을 내질렀지. 체면을 차려보려 했지만 결과는 뻔했어. 육정의 몸은 한 방에 날아가 탁자를 박살내고서야 멈췄지. 배당하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죽음 같은 점적이 흘렀지. 옷소매를 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 그리고 내가 써내려간 글자 구품. 죽음 같은 점적 속에서 내 소매 터는 소리만 들렸지. 그리고 내가 남긴 글귀 하나. 구품영근이라니 별거 아니군. 구품영근이 패배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패하다니. 강나키의 눈빛이 흔들렸다. 피투성이가 된 육정을 유심히 살폈다. 유은상이 안타까워하며 그를 부축했다. 정아, 너무 방심한 거 아니니? 진짱승도 서둘러 알약 하나를 꺼냈다. 아껴두었던 귀한 치료약이었다. 육정의 입에 약을 넣어주었다. 육공자, 10년 우정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오. 진 부각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모두 육정의 패배를 의외로 여겼다. 하지만 진정도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유청이 먼저 말하기를 구풍연극이 연기 4층에서 단번에 연기 7층까지 돌파했다는데 어째서 연기 6층의 무사에게 쉽게 패배한 것이냐? 그는 육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다시 살펴보며 물었다. 내가 정말 구풍연근이 맞느냐? 만약 나를 속인 것이라면 그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당시 일가는 깜짝 놀랐다. 이 패배로 육정의 신분이 의심받게 되었다. 육정의 눈동자가 떨렸다.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다. 진 보각주님, 맹세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분명 구풍연근이 나왔습니다. 방금은 적을 엿보았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싸우게 해주십시오. 진정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나를 보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방금 저는 경지를 억제했고 절반의 실력도 쓰지 않았습니다. 육정은 절대 저를 못 이깁니다. 구풍연근도 아닐 겁니다. 육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마치 성난 사자처럼 임시 기습하는 게 무슨 실력이냐. 당장 무릎 꿇어라. 그가 다시 달려들었다. 굶주린 호랑이처럼 덮쳤다. 나를 이기려고만 급급해서 공격에 허점이 가득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볍게 몸을 피해 검과 발로 가슴을 내리쳤다. 육정은 다시 뒤로 날아갔다. 이번엔 피를 토하며 내상을 입고 말았다. 연이은 2번의 패배에 강씨 가문은 할 말을 잃었다. 점점 많은 이들이 이상함을 느꼈다. 구풍연근이 진짜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정도 역시 콧방귀를 뀌었다. 구풍연근이라더니 고작 이거냐? 작은 청동척 하나를 꺼내 육정의 앞에 던졌다. 다시 한번 측정해봐라. 육정은 청동척을 옮겨주고 분노 어린 눈으로 모두를 노려봤다. 강정양은 가문을 일으키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희는 나를 의심하는구나. 육공자, 저는 믿습니다. 육정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청동척을 꽉 쥐자 바닥에서 진동이 울려 퍼졌다. 1품, 2품을 지나 3품에서 느려지더니 달팽이처럼 느릿하게 올라갔다. 3품 하등, 3품 중등, 결국 3품 상등 직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서방이 장적에 휩싸였다. 9품 연근이라던 육정의 결과가 고작 3품 중등이라니 육정 자신도 멍해졌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 9품 연근이 나왔었단 말이야. 청동척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강나키가 참다 못해 일어섰다. 청동척을 나가채듯 잡자 파동이 무섭게 치솟았다. 단숨에 3폼을 뚫고 올라가 푸른 빛의 영역에 도달했다. 6품 연근이었다. 강나키는 육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청동척에는 아무 문제 없네요. 문제는 당신의 측정 결과예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전혀 구풍연근이 아니잖아. 그는 전혀 구풍연근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 아부 떨게 만들다니 역겨워 죽겠네. 넌 그나마 낫지. 누구는 몸까지 바쳐서 헛되이 버려줬는데 말이야. 그건 몸만 잃은 거잖아. 진가주님만큼 처참하겠어? 축하금 30만 냥을 다 받고 이미 다 나눠 가졌대. 닥쳐. 우리 지나가 삼품 중등일 리 없어. 어머니,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인천과 처음 대결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단 사흘 만에 국풍연근의 진창생의 연기액 지원까지 결국 인천보다 못하다니. 그때부터 그의 연근을 의심했어. 그의 말투는 경쾌했다. 억눌렸던 마음이 드디어 풀린 듯했다. 그가 고주성 제1의 천재야. 육품 연근이라도 여전히 최강이지. 육정은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내가 가장 나아. 육품 연근인 강약희 정도면 나라는 3품 차이밖에 안 나. 그리 나쁜 편은 아니야. 하지만 진정도는 굳은 얼굴로 말이 없었다. 청동차를 거두더니 육정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었다. 누가 고주성에 구풍연근이 없다더냐? 단지 내가 아닐 뿐이지. 육정은 눈을 크게 떴다. 조금 나아졌던 마음이 다시 무정한 타격을 입었다. 체내의 기혈이 뒤틀리더니 그 자리에서 핏물을 뿜어냈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온몸을 계속 떨었다. 충격을 받은 건 강약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금니를 살짝 깨물었다. 고주성에 구풍연근이 있다고? 혹시 측정탑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측정탑이 외참풍 중등의 범죄를 구품으로 판정했는지는 모르겠군. 하지만 고주성에서 구품 결과가 나왔고 확실히 고주성엔 진짜 구풍연근이 한 분 계시지. 청운종 종주의 딸이 얼마 전 그분을 만났는데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다고 하더군.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요청이 청운령을 그분께 남겼다던데 그분이 먼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는가? 요청을 다시 불러와 찾아봐야겠어. 강약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도 알고 싶어. 그 구품연근의 정체가 대체 누구인지. 강약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팔품연근과도 하늘과 땅 차이라니. 내 육품연근은 격차가 더 크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였다. 구풍 천재의 외용을 상상하며 분명 용 같은 분이겠지라고 중얼거렸다. 끝으로 그는 턱을 괜 채 제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긴 내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눈엣가시 같았다. 오늘 나는 크게 주목받았다. 연기 6층의 경지는 모두를 놀라게 했지. 하지만 내가 뛰어날수록 그의 안목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꼴 아닌가? 인천, 구품연근을 이기니까 아주 자랑스러운가 보지. 강약희가 싸늘하게 말했다. 육정은 그동안 수련을 게을리했어. 기초가 부실하고 검술도 완성되지 않았지. 내가 이겼다고 대단한 건 아니야. 방금은 그저 생각 중이었어. 진정도가 말한 구풍연근이 누구인지 청운종 종주 딸조차 감탄할 정도면 상대가 정말 대단하다는 뜻이겠지. 내 투명연근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그 말을 듣고 강약희를 한 번 쳐다보더니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고개를 돌려 강여설에게 웃으며 썼다. 놀랐어? 강여설은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 생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랐어. 나를 보는 눈빛이 반짝였다.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너무 놀랐어. 소봉, 너 정말 대단해. 강약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강여설만 신경 쓰는 나의 태도에 그녀는 묘하게 기분이 언짢았다. 언니에게 밀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때 진정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씨 집안의 배웅도 사양한 채 비조를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 강정양은 맥이 빠진 듯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진 보각주님이 자비로 오셔서 구풍연근을 사칭한 일을 묻지 않으셨어.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분노에 찬 고함이 허공에 울려 퍼졌다. 육정과 사람들은 소리 나는 곳을 보았다. 그곳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진창생이 있었다.
이 쓸모없는 놈. 이번에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육정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원래대로 돌아갔을 뿐이고 며칠 동안 구풍연근으로서 최상의 대우를 누렸으니까. 하지만 진짱생은 달랐다. 처음에 준 연기액 10병은 차치하더라도 방금 축하하러 오면서 가져온 30만 양이라는 거액의 축하 예물을 육정이 호기롭게 다 나눠줘버렸으니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을 길이 없었다. 육정의 안색이 급변했다. 가주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어떻게든 갚아드릴게요. 갚겠다고? 무슨 수로 갚을 건데? 강씨 집안이 무슨 수로 갚겠느냐? 진짱생의 눈이 충혈되었다. 당장이라도 육정을 죽이고 싶은 기세였다. 완전히 돌변한 진짱생을 보며 육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구풍 연근이 없다면 진씨 감은 눈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유영상 뒤로 숨었다. 사흘 안에 돈을 다 모아.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축기 1층의 기운을 안 갚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축기 1층의 강력한 기운을 내뿜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그가 떠나자 강정양은 육정을 원망하며 노려보았다. 이확은 덩어리 같으니 나가. 우리 집에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은 필요 없다. 강서방, 진아를 쫓아내려면 나도 같이 쫓아내시구려. 그럼 강씨 집안이 이 빚을 다 떠안으란 말이오? 문자 30만 양이면 온 가족이 손가락만 빨아야 하오. 유영상은 말문이 막혔지만 여전히 조카를 보호하려 했다. 이건 진아 탓이 아니에요. 전부 인천 때문이라고요. 그놈이 옆에서 재수없게 굴지 않았다면 진아가 구풍연근이라고 착각했겠어요? 강정양은 참다 못해 바른 말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육전자업자득이오. 이 빚은 본인이 직접 갚아야 하오. 유영상은 때를 써도 소용없자 모든 원망을 나에게 쏟아부었다. 아까 왜 육정에게 양보 안 했니? 내가 양보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강여설도 화가 났다. 이모,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육정이 소범이를 괴롭힌 건데 이제 와서 소범이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혼이 난 것도 아니면서 인천 사흘 안에 예물을 가져와. 일 마음에 안 들면 이 혼인은 절대 안 될 줄 알아? 강여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손으로 붓을 들어 예물이 만족스러우시면 그 다음부턴 입 닥치고 계십시오. 나도 유영상을 오래 참아왔다. 육정을 감싸는 건 그렇다 쳐도 자꾸 강여설을 괴롭히다니 이번에도 육정을 감싸려 한다면 강여설을 괴롭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우리 혼사에 참견하지 못하게 하리라. 유영상은 분노로 눈을 번득였다. 좋아. 대장 한번 좋구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예물을 가져온다면 너희 일에 다시는 간섭하지 않으마. 하지만 기억해. 날 만족시킬 납체금이어야 해. 그럼 입 다물고 기다려. 류인성은 험악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고 장정아도 그를 다시 보게 됐지. 그래도 제법 배짱이 있구나. 내가 늠름하게 장노수를 감싸는 걸 보고 아버지로서 그는 내심 뿌듯함을 느꼈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장노수는 걱정하며 나와 방으로 돌아왔어. 그녀가 걱정하며 말했지. 샤오팟, 승낙하면 안 됐어. 이모가 왜 만족할 납체금을 요구하는지 알아? 왜 기한이 딱 사흘인 줄 알아? 난 웃으며 대답했어. 너도 아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 그저 큰돈을 챙기려는 거잖아. 귀한 조카 뒤처리를 해주려고 말이야. 납체금이 30만 양만 넘으면 아무리 찬성하기 싫어도 요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할걸. 장노수는 화가 나서 내 가슴을 퍽 쳤어. 알면서도 승낙한 거야? 무려 30만 양이야. 그걸 어디서 구해? 난 어깨를 으쓱하며 작게 중얼거렸어. 전장의 돈도 나보단 적을걸. 그녀를 화려하게 맞이하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래서 류인상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난 두둑한 납체금을 준비할 생각이었어. 어둠이 내리고 장명수가 돌아가자 난 연기액을 만들기 시작했지. 낮에 경험이 있어서 아주 능숙하게 해냈어.
날이 밝았을 때 내 앞엔 상품 40병과 극품 20병이 놓였지. 극품 제작이 어제보다 더 능숙해졌어. 날이 밝자 내 앞엔 상품 40병과 극품 20병이 놓였어. 어제보다 효율이 더 좋아졌어. 상품을 진시 가문에 팔면 또 40만 량을 벌 수 있어. 기존에 50만 량을 더하면 무려 90만 량의 거금이 되지. 막 나가려던데 장로수가 웃으며 나타났어. 사오판 진사림이 우릴 초대했어. 너도 꼭 같이 데려오라더군. 나와 그녀는 절친한 사이야. 이번 납체금은 그녀에게 부탁해 보려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하게 말했어. 가서 만나면 꼭 잘 보여야 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라. 잘 보이라고? 연기 얘기다 더 만들라는 건가? 난 코를 쓱 비비며 웃었지. 그녀를 따라 진시 가문으로 향했어. 포마대의 묵직한 연기액을 느끼며 이대로 가긴 좀 그렇잖아. 일단 연기액부터 처분해야겠어. 진시 가문 입구 근처에서 내가 말했어. 로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줘. 간식 좀 사올게. 금방 다녀올게. 장로씨는 너 하더니 내가 진시 가문에 처음 가는 걸 떠올렸어. 선물을 들고 가는 게 예의니까. 내 생각이 참 깊구나. 빨리 다녀와. 진사림님은 아주 바쁘니까. 난 고개를 끄덕이며 인파 속으로 들어갔어.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얼른 옷을 갈아입고 진시 가문 대문에 도착했지. 장로쇠를 기다리던 주인이 날 보더니 깜짝 놀라며 선배님, 어찌 이리 일찍 오셨습니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연기액을 팔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배 가격을 주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선배님, 어서 들어오시죠. 아가씨가 안내해드릴게요. 진시 가문 뒷마당. 진사림은 초조함을 달래려 검을 휘두르고 있었지. 밤새 고민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아가씨, 선배님이 연기액을 가져오셨어요. 진사림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확인했어. 보따리를 꽁꽁 싸맨 신비로운 혼사를 보자 속으로 기뻤다. 그는 약속을 아주 잘 지켰다. 그러다 국 다시 심란해졌다. 손에 속 파망수정을 몰래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검을 내려놓고 재빨리 달려왔다. 운동한 직후라 얼굴이 발그레했다. 매끄러운 턱선을 타고 땀방울이 흘렀다. 땀에 젖은 무희복이 몸에 착 달라붙었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가 얼른 눈길을 거두었다. 상급 연기액 40병을 탁자에 올렸다. 여기 다 있습니다. 진사림은 조금 긴장한 듯했다. 그녀가 내 시선을 계속 의식했기 때문이다. 잠깐 쳐다봤을 뿐인데도 그녀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녀는 서둘러 연기액을 확인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음표와 재료 50세트를 즉석에서 꺼냈다. 선배님 여기 다 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일부러 거리를 두며 물건을 건넸다. 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인가? 좋아, 내일 다시 오겠네. 물건을 챙겨서 돌아서려는데 선배님 잠시만요. 진사림이 나를 불러세웠다.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시지요. 제가 정성껏 우린 용차가 있습니다. 시녀가 받쳐 들고 온 것은 초록빛이 영롱한 영차였다. 차향이 아주 진했다. 내공을 높여주는 최고급 영차로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것이었다. 입맛이 당겨서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셨다. 내가 고개를 숙인 사이 진사림은 얇고 투명한 수정 2장을 몰래 물에 끼워 넣었다. 그것은 파낭수정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속으로 간절히 기대했다. 너무 노인만 아니면 좋겠는데 그래야 나윤이 좀 편할 것 같았다. 파낭수정이 두꺼운 도포를 뚫고 나의 본 모습을 비추었을 때 진사림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믿기지 않을 만큼 젊은 얼굴이 보였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 보였다. 눈앞의 얼굴은 자신과 비슷했다.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 탈속하고 고고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게 무슨 호색한 노이인가? 분명한 절세의 천재였다. 게다가 이품 혼사급의 거물이었다. 청운조에서 지위가 아주 높은 혼사도 기껏해야 할 유품일 뿐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그녀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진사림은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가보겠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진사리는 한참 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점원이 다가와 속삭였다. 아가씨, 제대로 보셨습니까? 진사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점원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사리는 붉은 입술을 깨물었다. 얼굴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그를 고려해 볼 수 있겠어. 이때 하인이 보고를 올렸다. 강여설 아가씨께서 오셨습니다. 강 아가씨가 오셨어요. 진사림은 서둘러 매무새를 다듬고 맞으러 갔다. 초록색 옷을 입은 강여설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자 눈이 번쩍 뜨였다.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턱을 살짝 들어 올리며 농담을 던졌다. 낭작 오랜만이네. 갈수록 더 예뻐지는걸. 강여설이 얼굴을 붉히며 나무랐다. 부끄럽지도 않니? 진사림은 그녀를 놓아주고 입을 가리며 깔깔 웃었다. 둘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서로의 성격을 잘 알았다. 강여설이 그녀를 찬찬히 살폈다.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 분명 좋은 일이 생긴 거야. 진사림은 그녀를 뒤뜰로 데려가 요 며칠간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강여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리마 정말 결심한 거야? 상대가 아주 청다고 해도 결심했어. 상대가 아주 청다고 해도 하지만 그가 대놓고 암시했다면 분명 호색한이라는 증거야. 몸을 주고 나며 책임지지 않을지도 몰라. 진사림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대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상 자여 같은 게 어딨겠니?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아도 결국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집가서 정략 결혼의 도구가 되겠지. 이품 혼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 강여설은 자신이 억지로 대리 시집을 간 걸 떠올렸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가 시집 온 상대는 바로 나였고 아주 듬직한 남자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동정하며 진사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면 나중에 시집가기 힘들 텐데. 진사림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나를 책임져준다면 평생 그만 바라보며 살 거야. 나를 버린다 해도 상관없어. 평생 혼자 살면 그만이지. 그가 약속만 지켜준다면 말이야. 진가의 혼사견습생만 키워준다면 충분해. 강여설은 마음 아파하며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진사림이 화제를 돌렸다. 참 돼 약혼자는 어디 있니? 함께 데려오라고 했잖아. 강여설이 미안한 듯 말했다. 첫 방문이라면서 선물을 좀 준비해야겠다고 물건을 사러 갔어. 그런데 한참을 안 오더라고. 너랑 약속한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나 먼저 왔지. 진사리는 이미 내게 편견이 있었다. 시간 엄수도 못 하다니 불만스럽게 말했다. 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하인이 보고했다. 아가씨, 임진이라는 분이 강 아가씨 약혼자라며 오셨습니다. 진사림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해. 강여설이 급히 말렸다. 사림아, 그러지 마. 소범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사리는 화가 더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소범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진사림은 점점 더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렸다. 정색하며 훈계했다. 여설아, 인생 대사가 장난이니? 숙모님이 널 미워하시는데 너일수록 명문가에 시집가서 행복을 지켜야지. 어떻게 제정신으로 벙어리한테 시집을 가니? 강여설은 호된 꾸지람을 듣고 동생 대신 시집간 사정을 털어놓았다. 진사리는 듣자마자 알아챘다. 바보야, 내 아버지와 숙모, 동생까지 다 짜고 치는 연극이야. 내 숙모는 널 벙어리 옆에 묶어둬서 인생을 망치려는 게 틀림없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불덩이에 뛰어드는 걸 볼 수 없어. 30만 냥의 혼수금 문제도 난 절대 돕지 않을 거야. 이때 하인이 보고했다. 아가씨, 임 공자님이 오셨습니다. 진사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참았네. 내가 포기하게 만들겠어. 강여설이 다급해하며 말했다. 사림아, 제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 진사림이 끄덕였다. 걱정 마.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솔직하게 너희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려는 거야. 일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한열을 따라 뒤뜰로 향했지만 가로막혔다. 뒤뜰은 여인들만 출입 가능합니다. 공자님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는 들어갔었는데 어이가 없었다. 진사림이 나에게 편견이 있는 게 분명했다. 역시 그녀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임진인가? 여설이의 약혼자? 저는 유연의 절친이에요. 몇 가지 묻고 싶군요. 정직하게 답하세요. 첫째, 루시와 결혼하는 게 진심으로 좋아해서인가요? 아니면 기생하려는 건가요? 제가 쪽지 하나를 던졌죠. 뒤어 몇 장이 더 날아갔어요. 기생한다니요. 쪽지 하나를 던졌고 그 뒤로 몇 장이 더 날아갔죠. 빳빳한 새 음표였어요. 천스리는 멍해졌죠. 바닥에 떨어진 음표 5장. 전부 만냥관이었죠. 무려 5만 양이었어요. 장로수도 깜짝 놀랐죠. 서우파, 이 돈이 어디서 났어? 저는 또 쪽지를 던졌어요. 천 아가씨, 다음 질문하시죠. 천스리는 당황했어요. 10년이나 얹어 살던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금을?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돈이 좀 있다고 쳐도 루스를 지킬 수 있겠어요? 바깥 세상은 양육당식이에요. 정말 지킬 자신 있나요? 저죽은 조용했죠. 천스리는 전곡을 찔렀다 생각했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 좋아한다면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당신은 그녀를 못 지켜요. 날이 끝나기도 전에 벽에서 갑자기 콰집 소리가 났죠. 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어요. 천스리는 바로 내 경지를 감지했죠.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연기 칠성이라니, 이 정도 경지를 이 나이에 도달하다니. 고주성에서는 인류 구수라 할 만했죠. 그녀는 눈을 비비며 장누수에게 확인했죠. 연근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장누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몰래 수행해온 모양이야. 제가 도발하듯 쪽지를 던졌죠. 더 묻겠소? 천스리는 이를 악물었죠. 실력이 좀 있다고 해도 루시에게 뭘 줄 수 있죠? 영문가에 가면 끝없는 지원을 받아요. 다양한 공법까지요? 당신한테 그런 게 있나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뭔가 찌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스리는 제가 화난 줄 알았죠.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목소리를 낮췄어요. 링천 씨,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저 루스의 팔자가 기구해서 그래요. 그만 놓아주길 바라요. 링천 씨,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루시의 팔자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녀를 놓아주길 바라요. 좋은 곳에 시집 갈 수 있게. 혼약을 포기하신다면 상급 연기액을 좀 드릴게요. 고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쪽에서 보따리를 던졌죠. 천스리는 하녀에게 죽게 했고 장롱술 앞에서 열어봤어요. 상급 연기액 5병이 보였죠. 상급 연기액이라니 이게 다 어디서 났지? 천스리는 경악했어요. 상급 연기액은 천시 가문 독점인데 인당 1병으로 제한됐거든요. 5병을 동시에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남자 정말 돈이 많나 보네. 제 재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했죠. 그런데 곧 발견했어요. 보따리 아래에 표지가 찍힌 무명 공법을요. 그녀는 의아해하며 첫 장을 넘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두 눈엔 경악이 가득했죠. 황급 고등 신법이라니. 고주성에서 가장 큰 가문도 황급 중등 신법이 고작인데 그는 장로수에게 고등 신법을 줬죠. 어떤 명문가도 못 줄 최상급 자원이었죠. 제 쪽지가 다시 날아갔어요.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나를 설득하려던 천스리는 오히려 큰 코가 납작해졌죠. 아가씨인 그녀가 언제 이런 수모를?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검을 집어들었죠. 당장 일이 나오지 못해 내 눈앞에서도 어디 그 기계가 통하는지 한번 보자고. 장로씨가 당황하며 소매를 붙잡았죠. 스린, 그만해. 얘기만 하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싸우려 그래? 말리지 마. 오늘 본대를 보여줄 거야. 그녀의 매서운 시선 속으로 늠름한 청이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내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고 단 한 번의 눈길에 천스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죠.